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숲속에는 작은 개구리인 필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필립은 작고 조심스럽게 생긴 초록색 개구리였지만 하루 종일 숲을 돌아다니며 모험을 찾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필립의 가장 큰 꿈은 자신도 언젠가 하늘을 날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아침, 필립은 숲의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연못 가장자리에서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빛나는 나비가 필립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비는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날개에는 온갖 색이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죠. 나비는 물 위를 춤추듯이 날며 필립을 매혹시켰습니다. 필립은 나비의 자유로운 날갯짓을 보며 자기 자신도 그렇게 날고 싶다는 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필립은 나비에게 물었습니다. 나비님, 저는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저도 당신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돌고 싶어요. 나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립, 너는 이미 충분히 특별한 개구리야. 하지만 날고 싶다면 용기와 믿음, 그리고 때로는 마법도 필요하단다. 그 말에 영감을 받은 필립은 숲속의 지혜로운 올빼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올빼미는 숲속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필립은 오랜 시간을 걸려 숲의 깊은 곳에 있는 올빼미의 나무집에 도착했습니다. 올빼미는 필립을 반갑게 맞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바람을 이루고 싶으니? 작은 개구리야. 필립은 자신의 꿈을 털어놓으며 날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올빼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허브와 풀잎으로 만들어진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용기의 가루란다. 너의 믿음과 함께하면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줄 마법의 가루지. 필립은 황홀한 마음으로 주머니를 받아들고 아침이 되자 다시 연못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용기의 가루를 자신에게 뿌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날 수 있다. 그리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일어나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고 필립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연못을 멀리 아래로 두고 높이 매우 높이 떠 있었습니다. 필립은 드디어 하늘을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필립은 아름다운 하늘을 날면서 자신이 가진 용기와 자신감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려온 필립은 사랑하는 숲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후로 자신의 모험을 다른 친구들과 미묘한 숲속에서 가장 용기 있는 개구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빛나는 나비와 지혜로운 올빼미와의 만남을 통해 필립은 꿈을 이룰 수 있었고 그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 숲속 친구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미에르에는 현란한 이야기와 전설이 넘치는 숲이 있었다. 그 숲의 중심에는 오래된 성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마법의 성이라 불렀다. 이 성에는 어린 소녀 클라라가 살고 있었다. 클라라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마다 마법 같은 소리를 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음악을 들으면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매월 보름달이 뜨는 날 밤이었다. 그날 밤이 되면 클라라는 성의 꼭대기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그녀의 음악은 마을을 넘어 주변 숲까지 스며들어갔다. 사람들은 그녀의 음악에 이끌려 마법의 성 근처에 모여들었고 그 순간만큼은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클라라에게도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가족이 없었고 마법의 성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클라라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자신의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 이러한 진실을 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그녀는 어릴 때부터 성에 살면서 음악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클라라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을 때 한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났다. 그는 달빛의 정령이라며 자신을 소개했으며 클라라에게 그녀의 과거와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정령은 클라라와 함께 여행을 떠나며 과거의 그림자를 함께 탐구했고 그녀는 점점 자신의 뿌리와 가족의 흔적을 찾아갔다. 클라라는 달빛의 정령과 함께 한 여정을 통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사실 오랜 세월 전설 속의 음악사였으며 그들이 악마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희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클라라는 이 사실을 느끼고 그녀의 음악이 단순한 아름다움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행이 끝날 무렵 클라라는 이제 자신의 음악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줄 준비가 되었다. 보름달이 뜨는 밤, 그녀는 성 꼭대기에서 다시 한번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마을과 숲은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클라라의 음악은 다른 차원의 경계를 허물며 그녀와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클라라는 자신의 사명을 이해했고 비로소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 이후로도 클라라는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음악을 연주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음악 속에서 따스한 위안을 얻었다. 마을은 계속해서 평화로웠고 클라라는 언제까지나 마법의 성에서 마을을 지키는 바이올리니스트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서쪽 끝에는 푸른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주민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여겨졌으며 여러 전설과 신화가 얽혀 있어 많은 이들이 그곳을 방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 루이가 그 숲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루이는 동네에서 항상 장난기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날도 그는 숲 가장자리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혼자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숲은 처음에는 그리 무섭지 않았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거의 스며들지 않아 점점 어두워졌다. 루이는 계속하여 걸었다. 그러다 눈앞에 신비로운 까마귀 한 마리가 나타났다. 이 까마귀는 보통의 까마귀와는 달리 빛나는 듯한 검은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 까마귀는 루이를 보자마자 다가왔고 우리에서 반짝이는 구슬 하나를 떨어뜨렸다. 루이는 까마귀가 미리 준비해 놓은 함정인 줄도 모르고 구슬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주변의 나무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손에 든 구슬은 그의 손바닥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여 루이를 공기 중으로 들어올렸다. 소녀는 놀라고 당황했으나 이내 자신이 전설로 전해지던 마법에 힘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까마귀는 다시 루이 앞에 날아와 앉았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용감한 아이여, 너는 이 숲의 선택을 받았다. 이 구슬은 내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준다. 하지만 주의해라.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이 구슬은 무서운 저주로 변할 것이다. 루이는 그 말을 듣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까마귀에게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마법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까마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너의 진정한 의지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구슬의 힘을 결정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며 숲의 모든 생명체가 내 편이다. 그 말과 함께 까마귀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루이는 마을로 돌아와 까마귀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삶을 사람들을 돕고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데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그는 구슬의 힘을 사용하여 마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다행히도 그의 의지는 강하고 마음은 선했기에 구슬은 그의 손에서 언제나 밝게 빛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루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했다. 그를 통해 전승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공동체의 결속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결국 루이와 마법의 까마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수많은 세대에 걸쳐 기억되고 전해져 내려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평화로운 마을 루미에르에는 작은 고양이 마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농은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작은 고양이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귀염둥이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하얀 털을 빛나게 유지하려 애를 썼고 커다란 파란 눈동자는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마농은 매일 밤 하늘을 수놓는 별들과 은은하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달빛이 유난히도 밝은 밤 마농은 생각했습니다. 저 달빛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달에 가본 적이 있는 고양이는 없을까? 궁금증을 참지 못한 마농은 달을 향한 모험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날 밤 마농은 마을 너머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언덕은 평소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달빛이 자아내는 은빛길이 마치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도착한 마농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마농의 몸을 감싸며 그녀를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마농은 구름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의 파수꾼이라는 하늘의 닭 코코리코가 마농을 반겼습니다. 어서 오렴 작은 고양이. 달빛의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해. 마농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코코리코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코코리코는 마농을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여행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리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은빛 날개를 가진 고양이 루네였습니다. 루네는 달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마농을 달로 데려갔습니다. 마농은 루네와 함께 달 표면을 걸으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달빛, 토끼, 밤하늘의 여우, 그리고 별의 요정들이었습니다.
달에서의 친구들은 마농에게 달과 하늘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별의 요정은 매일 밤 반짝이는 별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를 비추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밤하늘의 여우는 달의 주기를 관리하며 지구의 물 흐름을 조절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빛 토끼는 매일 달의 빛을 모아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달에서의 시간은 꿈같이 흘러갔고 마농은 자신이 경험한 모험과 친구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 루네는 마농을 부드럽게 품에 안고 다시 하늘로 올랐습니다. 어느새 마농은 자신이 떠나왔던 루미에르의 언덕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마농이 눈을 떠보니 아침 해가 새벽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같은 밤이었어. 마농은 속삭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농은 매일 밤 언덕에 올라 새로운 모험의 꿈을 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루미에르 마을의 사람들은 마농의 눈이 더욱 빛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작은 고양이가 특별한 모험을 다녀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농과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며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